여러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뉴스는 이제 지겨우시죠? 하지만 그 숫자가 내 통장을 직접 타격하기 시작하면 공포가 됩니다. 최근 베트남 은행들의 예금 금리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2026년 초 기준 PV컴뱅크는 조건부 최고연 9.5%, HD뱅크는 8.1%를 제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일부 초고액 예금이긴 했지만 예금 금리가 이 정도면 우리가 빌리는 대출 금리는 얼마일까요? 통상적으로 예금 금리의 3.5에서 4%의 가산금리를 더하면 현재 베트남의 실질 대출 금리는 13%에서 14%에 육박합니다. 계약 후 은행 대출을 알아봤더니 금리가 올라서 고민이라는 현지인들의 글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영끌족들이 6에서 7% 금리에 힘들어할 때 베트남은 그 2배인 14%의 파도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베트남 현지인들이 공유하는 고금리 시대 생존 매뉴얼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최근 베트남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수천 명의 공감을 얻은 글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의미심장합니다. 누가 먼저 무너질 것인가? 실소유자인가? 레버리지 투자자인가? 이 글의 핵심은 금리가 높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변한다는 사실을 무시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평화 시기의 마인드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 1에서 2년 동안 은행이 주는 6에서 8%의 우대금리만 보고 덜컥 집값의 60에서 70%를 대출받죠. 하지만 은행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우대 기간 후 변동금리 적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시장은 바로 그 우대 기간이 끝나고 전시 상황인 변동금리 14% 구간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시기입니다. 월 이자가 900만 동에서 1400만 동으로 한국 돈으로 치면 매달 수십만 원이 갑자기 더 나가는 상황. 여러분은 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현지 전문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3가지 그룹을 지목했습니다. 첫째, 영끌한 젊은 가족입니다. 소득의 50에서 60%를 원리금 갚는 데 쓰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금리 인상은 생활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시세 차익만 노린 단타 투자자입니다. 1년 뒤 비싸게 팔 생각으로 샀는데 거래는 끊겼고 월세 수익 없이 이자 고지서만 날아오는 경우입니다. 셋째, 우대 금리가 곧 끝나는 분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그룹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현지 고수는 아주 구체적인 자산 건강검진표를 제시합니다. 1. LTV는 40% 이하입니까? 한국과 달리 전세가 없는 베트남에서 대출 40% 이상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2. 현금 흐름 이자를 이깁니까? 월세 수익이 대출 이자의 최소 70에서 80%는 커버해야 합니다. 3.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습니까? 금리가 여기서 3% 더 올라도 내 월급이 20% 깎여도 1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대출은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 전문가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오기까지 3년, 5년이 걸린다면? 그동안 발생하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당신의 주머니가 버텨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글쓴이는 이를 희망의 유지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산 땅이나 아파트의 가격이 2배가 될 거라는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를 생돈으로 내고 있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인내라는 거죠. 따라서 현지인은 제안합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가격 상승만 기다리는 죽은 자산보다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보전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임대 수요가 있는 곳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장이 얼어붙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왔을 때 비자발적 장기 보유를 하더라도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그 미래 가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금리가 언제 내릴까? 라고 기도하지 말고 금리가 3년 더 높아도 나는 버틸 수 있는가? 를 계산하십시오. 특히 우리와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 질문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현지에 직접 거주하기 어려운 외국인 입장에서 부동산은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기 이전에 철저히 수익을 내야 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임대 수익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접 살아서 주거비를 아끼는 몸테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대 수익마저 나오지 않는다면 금리 14%의 파도는 오로지 나의 현금 자산만으로 막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 가치라는 결실을 따먹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그 결실이 익을 때까지 나를 버티게 해줄 방어막으로서의 현금 흐름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질문을 바꾸고 계산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다음 기회도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한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베트남 히든 보이스였습니다.